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쿨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포토샵에서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토샵과 라이트룸을 배우는 데 있어서 포토샵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인데요. 이 선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토샵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 실력에 따라 가지고 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런 어떤 선택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답답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포토샵이라는 게 결국 어떤 특정한 부분을 어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그 특정한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포토샵을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차이점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뭐 뾰족한 수가 있냐 이러면은 그 뾰족한 수가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강의라든지 어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저 사람은 왜 나랑 결과가 다른지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이런 여기서 이제 좌절도 많이 하고 포기도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제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었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구구단 수준이에요. 구구단 수준이지만은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조금 잡설이 길었는데요. 그러면은 선택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 중에서 이제 보면은 2단과 3단 정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쓸데가 없냐 이러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항상 쓸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토샵을 처음 접하거나 혹은 제대로 한번 알고 싶다 이러시는 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사실 속에 무언가가 너에게 줄 거야. 그건 세상으로부터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뭐냐 이러면은 이제 올가미 툴 그리고 다각형 툴 그리고 빠른 선택 툴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얼마나 끈기 있고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연습을 더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이제 각자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한술에 이제 배부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잡설이 길어져 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아무튼 예제 사진을 보면은 이 올가미 툴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드는 필수 모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왼쪽 툴바에 보시면은 이 올가미 툴이 있습니다. 이 올가미 툴을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거는 이 올가미 도구와 다각형 올가미 도구 이렇게 있죠. 이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얼굴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쭉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디가 선택되어 있는지 개미가 기어가는 모습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이 선택이 됐는지 알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이제 새 컬러 팔레트가 있죠. 요 밑에 보면은 빠른 마스크 모드로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은 빨간색 마스크가 돼요. 이게 필터링을 한번 씌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빨간색 필터가 된 부분은 이제 선택이 안 되는 영역 그리고 필터가 안 된 부분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잘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빠른 마스크 모드를 클릭하면은 해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올가미 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패드 값이 있습니다. 패드. 이 패드 값은 이제
깃털이라는 말인데 얼마나 그 선택한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할 건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신 거는 이제 13픽셀인데 이거를 요거를 한 100픽셀 정도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픽셀 정도로 해가지고 요렇게 똑같이 요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빠른 마스크 모드를 하면은 이 선택된 경계 부분이 굉장히 흐려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흐려졌죠.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부분을 얼마나 부드럽게 처리를 할지는 요 패드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올가미 툴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쉽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을 하기로 하고 다각형 올가미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아까 봤던 올가미 도구와 같은데 이 올가미 도구는 내가 그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면은 이 다각형 도구는 내가 점과 점을 연결해 가지고 직선으로 점과 점을 연결한다. 옛날에 이 점에다가 숫자를 적어 가지고 이 숫자 순서대로 점을 다 연결하면은 마치 그림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이걸 마음대로 점과 점을 연결해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은 아주 간단해요. 옛날에 이제 숫자대로 이렇게 점 찍어서 갔듯이 내가 한번 클릭을 하고 쭉 당기면은 무조건 이렇게 직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고 끝에 가져가면은 이 아이콘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아이콘이 다각형 선택 툴에서 보면은 그 밑에 동그라미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나온다는 거는 이 내가 만든 이 시작과 끝이 일치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선택된 부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형인데 이 도형이 한 곳에 열려 있다. 이렇게 열려 있을 경우에 여기 안에가 선택되어 있는지 밖에가 선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도형을 이렇게 닫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도형을 닫아주는 기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 아이콘 밑에 동그라미 버튼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완성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네모나게 선택이 돼 있다. 마스크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내가 이 인물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인물을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클릭을 자주자주 해주면은 조금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죠. 여기서 이제 가다가 나는 이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곡선을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유 드로잉이 돼요. 그러니까 올가미 툴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다시 Alt 키를 누르지 않고 선택을 하면은 다각형 선택 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도형을 만들면은 내가 선택한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더럽게 재미없네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9구단 1단과 2단이 없이 나머지 5단 6단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뚝뚝 떨어지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은 이제 빠른 선택 도구입니다. 이 빠른 선택 도구는 이 올가미 툴 바로 밑에 꾹 누르시면은 빠른 선택 도구라고 있어요. 이 빠른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큰 꺽쇠를 클릭을 하면은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브러쉬 사이즈를 적당한 크기로 조정한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을 적당히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 이 컴퓨터가 알아서 얘가 어디를 선택하고 싶구나 이런 걸 예상을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요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빠른 마스크로 비교해서 보시면은 적당히 잘 선택된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찌글찌글하죠. 이런 선택되어 있는 것들이 잘 된 데도 있고 잘못된 데도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충이라도 선택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듬는 것이 포토샵에는 항상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별도의 마스킹 레이어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서
레이어 하단에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추가합니다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마스크가 따로 추가가 되었고, 추가되자마자 바탕은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오죠. 이 격자 무늬는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아무런 그 그림이 없다, 픽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격자 무늬가 없는 부분은 이거는 흰색의 픽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선택을 하면은 격자 무늬는 투명하게 변했다, 완전히 잘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선택이 그냥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다듬어 주는데, 어떻게 다듬어 주느냐, 이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지금 이 보기 모드에서는 원래 우리가 보는 레이어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 영역만 따로 조정할 수 있는 창을 새로 열어야지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여기 레이어 마스크에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 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 주면은 새로운 모드의 창이 나와가지고 왼쪽 툴바도 다른 게 나오죠.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요 상태가 내가 이제 새로운 뭔가를 이제 선택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가장자리를 다듬을 때 어떤 툴을 주로 쓰느냐, 이러면은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 도구, 요거를 클릭을 해줘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고 옆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칠해주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가장자리를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은 이 브러쉬의 사이즈예요. 브러쉬의 사이즈가 이렇게 너무 큰 경우에는 이 컴퓨터가 이게 얘가 뭘 선택할지 잘 모른다. 그리고 이 브러쉬가 너무 작다 이러면은 이게 또 결과물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얘가 오른쪽을 선택하는지 왼쪽을 선택하는지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브러쉬 사이즈를 이제 찾는 게 첫 번째예요. 이 브러쉬 사이즈의 크기는 여러분들의 사진 해상도라든지 사진의 크기,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브러쉬 숫자 값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는 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진의 얼굴 크기가 이 정도일 경우에 이 정도 브러쉬가 작업하기 편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브러쉬의 십자가를 바깥에 놓고 이렇게 칠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외곽선을 이 컴퓨터가 다시 찾아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씩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 손가락 사이에도 이 부분이 투명해져야 되겠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 손가락 사이에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지워졌잖아요. 이때는 여기 밑에 있는 브러쉬 도구를 꺼냅니다. 브러쉬 도구를 꺼내 가지고 플러스 상태로 돼 있으면은 브러쉬를 좀 크기를 조정하고 플러스 상태로 되어 있으면은 지워내지 않는 부분이다, 이래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한 번씩 이런 부분을 칠해 줍니다. 이렇게 너무 투명하면은 보기가 안 좋죠. 손가락인데 이거 불투명하잖아요. 요렇게 나머지 부분을 미세하게 다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선택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작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선택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닥이 투명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색상을 하나 깔아 가지고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색상이면은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색상을 깔아 가지고 레이어 밑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오려낸 요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에서 가장 필수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공물을 조금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펜 툴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온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이거, 까먹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보고 가주시면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사진 속에 무언가가 너에게 들려줄 거야.